자주 나오는 부분을 계속 외우시는 거예요. 그죠? 계속 외워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건저당권입니다. 자, 건저당권은 채권액이 정감 변동합니다. 그죠? 정감 변동하는 특수저당권으로서 최고액만 정해져 있고 최고액을 한도로 이 보장을 해주는 특수저당이에요. 그래서 일반 저당처럼 이 채권액을 적는 게 아니고 최고액을 적습니다. 그죠? 최고액. 이 최고액을 적을 때는 이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해요. 채권자가 3명이다. 최고 9억까지 보장한다. 그럼 채권자 1명당 3억씩 보장하면서 합쳐서 9억이다. 이렇게 못 적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3명이서 개별적으로는 3억씩 보장하면서 합쳐서 채권 최고액이 9억이 되더라도 각 3억씩 합 9억 이렇게 못 적고 전체 합쳐서 9억이다. 이렇게만 적으라는 거야. 아주 단순한데 건저당은 최고액을 담보합니다. 그럼 건저당이 하나면 최고액도 몇 개로 적어라? 하나로 적으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참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아까 채권액 금전채권 아니면 반드시 평가액 기록하고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이게 무지하게 자주 나온다.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채무자가 누군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변이지라고 하는 거 변제기와 이자와 지연이자는 건저당에서는 아예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 지연이자, 변제기, 변이지는 우리말로 하면 똥이지, 똥변자니까 그죠? 똥이지요, 똥이지. 그래서 똥은 잘못 밟으면 똥 밟는 거고, 그죠? 그래서 변이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일반 저당에서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 일반 저당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죠? 일반 저당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 그러나 건저당에서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외워놓습니다. 건저당은 예를 들어 뭐 최고액 10억 정해놓고 언제까지 10억 내에서 빌릴 수 있냐? 5년까지 빌릴 수 있다 하고 결산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결산기는 당사자가 정해서 5년 하고 갈 수도 있고 우리 정하지 말고 가다가 혹시라도 끝내고 싶으면 미리 한 3개월 전에 뭐 5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서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결산기를 안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산기라고 하는 것은 건저당권이 이제 몇 년까지 가느냐는 존속기간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할 수도 안 정할 수도 있는 거고 변제기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 건저당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없다라는 얘기하죠. 자, 우리 일반 저당은 채권이 소멸하는 순간 저당도 소멸해요. 그러나 건저당에서는 최고액 내에서 정감 변동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제로가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또는 부종성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로가 된 상태에서 쭉 가다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건저당권은 나중에 소멸되었지만 갚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언제 갚겠다부터 정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제기는 없습니다. 결산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됩니까? 결산해서 갚을 돈 있으면 갚는 거고 갚을 돈 없으면 안 갚는 거야. 변제기를 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자와 지연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했다 하더라도 이자와 지연이자는 당연히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최고액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건저당할 때 그거 배우셨죠? 이자와 지연이자는 있더라도 당연히 최고액에 포함이 되는 거고 최고액이 필요적으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자와 지연이자는 있어도 기재할 필요 없고 없으면 없으니까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변이지, 똥이지는 잘못 보면 똥 된다. 그래서 저당에서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 그러나 건저당에서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저당권 이전하고 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건저당권 이전이냐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건저당권 변경이냐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문제를 풀다가 보면 건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하거나 확정 전 나오면 등기 원인을 반드시 계약이 양도되고 계약이 인수된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다.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아직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때는 반드시 계약을 통째로 넘기고 받아야 돼. 근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라면 그때는 확정된 채권이나 확정된 채무만 넘겨받으면 되지 계약 자체를 넘겨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만 들으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건저당 설정합니다. 최고 10억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기를 5년 정했어요. 5년.
그런데 중간에 을이 병에게 건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건저당권만 간다? 채권도 같이 가야 된다. 채권도 같이 가야지. 채권과 담보물권은 분리되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금액이 5억을 빌려준 채권액이 5억이에요. 그런데 3년이 지났으니까 아직 결산기까지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죠. 그럼 2년 동안은 갑은 10억 한돈에서 더 빌릴 수도 있고 여유 생기면 더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 병이 을로부터 건저당권을 이전받든 건저당권 변경을 해서 등기를 하든가 간에 이때까지 확정된 5억 받을 권리 채권만 양도를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병은 건저당권을 넘겨받되 5억을 받을 권리만 넘겨받았잖아. 채권만 양도받았다면 5억 채권만 양도받았다면 5억 받을 권리만 넘겨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건저당은 그때까지 금액만 납부하는 거예요. 건저당 존속기간 내에는 돈을 더 빌릴 수도 있는 거야. 더 빌릴 수도 있는 거야. 갑이 돈이 더 필요해. 그럼 돈 더 빌리러 가는데 이제는 을 찾아가면 안 되죠? 을은 담보물권을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병 찾아가라 했을 거 아니야. 병에게 10억 중에 남은 5억이 있으니까 1억만 더 빌려주세요 하면 병은 을로부터 계약관계를 통째로 받았다. 그때까지 받을 권리 5억 채권만 받았다. 5억 채권만 받았다. 이렇게 되면 둘 간의 충돌이 생기는 거야. 갑은 또 더 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병은 뭘 더 빌려줘? 2년 있다가 5억 갚을 생각이나 해. 이렇게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이 안 된 채권을 넘기는 게 아니고 계약관계가 통째로 넘어가야 된다. 됩니까? 그래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 하고 나오면 반드시 계약이 양도 넘기든지 계약을 인수받든지 계약을 통째로 넘기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5년이 지났네. 그리고 5억이라는 채권액이 확정이 돼버렸네. 이때는 복잡하게 이제 더 빌려주고 말고 할 거 없죠? 그럼 계약을 통째로 넘길 필요 없고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확정 전 하고 나왔는데 채권 양도 채무인수 나오면 틀려요. 또는 피담보 채권 확정 후 하고 나왔는데 계약 양도 계약인수 나오면 틀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가끔 나오지만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알 수 없는 채권을 넘길 수는 없어. 그래서 그때는 계약을 통째로 넘겨야 돼. 그러나 채권액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채권 채무만 넘기면 되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길지운 복습. 이번에 지연배상액 하고 났습니다. 변이지, 똥이지는 잘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 저당에서는 임의적, 건저당에서는 아예 기재사항이 아니야. 지연배상은 근저당하고 나왔네. 그러면 아예 기록사항이 아니다. 이 다 기술지문이에요. 그죠? 3번 토지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자, 저당권은 찌지전임이 아니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네. 그러니까 거꾸로 지분에는 되네. 그죠? 지분에는 되네. 항상 지분에 대해서 또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나오면 뭐부터 출발하라? 찌지전임인가 아닌가? 찌지전임만이 부동산 일부에 가능.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찌지전임은 권리 일부, 지분에는 불가능. 찌지전임 아니면 부동산 일부에는 불가능. 대신 권리 일부에는 가능.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의 예외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반드시 전부에만 가능하고 일부에는 불가능. 됐습니까? 그거 정리되면 이런 문제가 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찌지전임 아니네.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네. 그러므로 지분, 권리 일부에는 되네. 설정할 수 있다. 5번. 채권자가 수인, 여러 명인 건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그죠? 반드시 단일하게. 그냥 나오는 거야. 6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자, 공동담보 목록 나왔네.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러면 목록 작성. 신공은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래 뭐가 나왔냐면 전세,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다. 그러면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한다. 됩니까? 자, 공동의 머시기 목록 나오면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이상. 그래서 담보 부동산 5개 이상 공동 담보 목록. 전세 부동산 5개 이상 공동 전세 목록. 둘 다 누가 작성?
등기관이 작성. 그래서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도 있지만 공동전세 목록이라는 것도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9번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과 대위 등기. 자 보니까 공동저당하고 나왔고 대위라는 말이 나왔네. 그럼 공동저당 대위 나오면 아까 매매와 변제는 공부하라. 맞죠? 그것만 띄우면 돼. 그럼 매각대금, 매각부동산 필요적 기재하고 변제받은 금액과 채권에 기재해야 되고 공동신청하고 부기 등기로 등기한다. 자 그러면 대위 등기할 때 매각대금 자 매와 변제는 공부하라. 매각대금 기록하고 맞죠? 그 다음에 매각부동산도 안 나왔지만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매매 변제받은 금액도 기록하고 그죠?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얼마인지도 기록하고 이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데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냥 그렇게 쑥쑥쑥 외우고 가세요. 그죠? 이걸 이해하고 풀려면 안 돼요. 자, 권리질권 나왔는데 하지 마시고 넘어간다. 자, 임차권 우리 예전에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사용 수익하는 원래 우리가 하는 임차권이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보증금 변제 순위만 유지하는 저당권이다. 보증금 변제 순위, 반환 순위 유지 목적이죠. 그래서 그 임차권은 남에게 이전 등기해 줄 수 없고 전대차 등기해 줄 수도 없다. 그죠? 됐습니다. 자, 됐고 넘어와서 구분 건물 등기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구분 건물은 요거는 깊이까지 하지 마세요. 요거는 우리 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지금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인간들이 왜 그거 자꾸 내는가 모르겠어요. 구분 건물.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고 잘 안 나오는 게 또 정해져 있어요. 예전에 한 16, 17년 전까지는 구분 건물 등기부 1동 건물 표제부하고 101호, 102호 같은 전유 부분 표제부하고 그 기록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거 정확히 알고 구분하는 거 그게 시험에 숱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미 그거는 20년 전 얘기야. 유행이 지나도 완전히 지나버린 거야. 근데 지금도 그걸 막 낸다. 미친 듯이 낸다. 그런데 10 몇 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왜 그래 설명해줘. 내 잘난 척 할 때는 좋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나 많이 알죠 하고 선전할 땐 좋은데 뭐 문제로 안 나오는 걸 뭐 그 하는 거 모르겠어. 자 넘어가고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집합건물 여러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번 배웠죠? 거기서 보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누는 거 배웠죠?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 유지하는 우리 집이 전유 부분이야. 근데 나만 전적으로 소유 유지하고 아무도 못와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용 부분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 자, 전유 부분이 있고 내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우리 집이야. 공용 부분인데 공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여기까지도 배웠어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구조를 보니까 공용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을 이용하려면 아파트 들어가서 복도와 계단과 엘리베이터실은 우리 집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구조를 보니까 공동 사용해야 돼. 나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면 안 돼. 맞죠?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구조는 공동 사용 안 해도 돼. 내가 관리사무소를 들러야만 우리 집 이용이 가능해요? 아니잖아. 그래 저거는 전유 누군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막아버려도 문제되지 않는데 아파트에 우리 집은 내가 관리해요. 그러나 공용 부분은 내가 관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면 신발장부터 해서 안에 뭐 거실부터 해가지고 쭉 그거는 내가 쓸고 닦고 물 안 나오면 혓바닥으로도 밀잖아. 그렇게 관리하지만 현관문 열고 밖에 딱 나갔는데 위층의 아저씨가 어제 저녁에 우리 층에 잘못 내렸다가 갔더니 토해놓고 달아났네. 그럼 여러분이 치워요? 관리사무소 연락이야. 관리사무소 연락하잖아. 공용 부분은 여러분이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럼 공용 부분 놔두면 개판되니까 공용 부분을 관리해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 직원들도 쉬고 일할 수 있는 공간 그게 관리사무소란 말이에요. 관리사무소를 만들어놨는데 관리사무소도 여러분 재산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고 들어가면 평당 뭐 5천만 원 줬다면 그 5천만 원에는 건물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인 땅 가격과 공용 부분
이 복도와 계단, 주차장, 관리실에 대한 지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다. 그럼 1000분의 1 지분은 다 내 거야. 맞죠? 그래서 다 내 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속에 의해서 공용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등기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전유 부분, 우리 집은 당연히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표제부, 갑구, 얼구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되지 않습니다. 아예 등기 안 됩니다. 아예 등기 안 돼. 그래서 등기부 자체에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구조상 공용 부분을 누군가가 차지하고 앉아서 아무도 못 들어온다라고 막아버리면 그러면 그 부분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기를 안 해요.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약속으로 공용이 돼 있죠. 그러면 규약이라고 하는 규약은 폐지할 수도 있잖아.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이제 공동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정 개인이 소유하고 막아버려도 우리 집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는 가능해.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등기부를 둘 때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둡니다. 표제부만 두고 갑구 얼굴을 안 둬요. 만약에 갑구를 둔다면 문제는 소유자를 모두 등기해야 되는데 1000세대 아파트면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 2000세대면 2000명. 부산에 화명동 가면 카이즈 아파트라고 롯데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어. 5000세대야. 거기 갑구 있으면 소유자 몇 명 적어야 돼? 5000명. 맞죠?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비율은 똑같아요? 달라요.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그 집합권법에 있잖아. 그 규정 좀 나올걸?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의 비율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30평 아파트를 만약 1억씩 평당 1억 줬다면 30억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그 30억은 내 집에 대한 비용만 있는 거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이 같이 있는 거야. 공용 부분에 대한 비용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집이 예를 들어 절반이고 공용 부분이 절반의 가격이라면 나는 30평 샀다면 30억 냈잖아. 그럼 공용 부분에서 나는 15억을 낸 거야. 만약 절반이 공용 부분 가격이라면. 그죠? 근데 60평 산 사람은 60억을 냈잖아. 그럼 공용 부분에 대한 돈으로 얼마를 낸 거야? 30억을 낸 거야. 그러니까 30억 낸 사람은 15억 낸 사람보다 권리를 더 많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뭐예요? 공용 부분에 대한 권리의 비율은 전유 부분, 우리 집 크기에 비한다. 비례할 수밖에 없어. 왜? 그만큼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맞잖아. 평당 1억 하면 그 1억에는 집값만 포함된 게 아니고 땅값하고 공용 부분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거야. 그죠? 순수하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 갑부를 둬버리면 이 1000명의 소유자를 등기하면서 집 크기에 따라 지분 비율도 또 다 달라.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거의 70% 가깝습니다. 그러면 세종등기소 일하는 등기관도 둘러보면 전부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온데 아파트야. 그런데 봄철 돼가지고 이사철 돼가지고 막 이사 나오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단지에서만 열 몇 세대, 그럼 열 몇 세대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돼? 아니야. 관리실 등기부 가져와서 그 열 몇 세대 찾아서 지분 이전 등기 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 세종시 아파트 하나밖에 없다. 전신만신 아파트다. 전신만신 아파트야. 그럼 봄철 지나고 나면 등기관은 아침에 출근한다. 이미 북망산 가서 누워있다. 이미 북망산 가서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등기의 양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규약상 공용부는 갑구 얼굴 자체를 안 두는 거야. 그럼 소유자는 누군데요? 소유자는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가지는 거야. 소유자 다 알고 싶어? 다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죽어라. 1000세대 아파트 네가 다 떼봐. 문제 이해되죠? 그렇게 논리로 가버리고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 규약상 공용분이 규약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공용으로 쓴다. 개인 소유할 수 있다. 개인 소유할 수 있어. 그러면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내가 지은 거예요. 지은 거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으니까 이전 등기 해야 되지만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한다. 규약 폐지, 보존 등기. 요거는 그냥 33은 9, 99도 외우듯이 외우라고 그랬죠. 규약 폐지 나오면 무슨 등기 한다? 보존 등기 한다. 규약 폐지, 보존 등기. 이거 왜 이전 등기 하지 않느냐? 자, 우리 이전 등기를 하려면 이전 등기는 앞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기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되니까 갑부해야 돼요. 갑부 있어요, 없어요? 갑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 갑부를 만들어내는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 기록을 개설 만들어내는 갑부에 최초로 기록되는 사람은 이전 받은 사람이에요? 보존 등기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든 사람이 등기돼야 되잖아. 근데 갑부 자체가 없어. 갑부를 만들어내야 돼. 갑부를 만드는 등기는 보존 등기함으로써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받았지만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라는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규약 폐지 나오면 반드시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럼 문제 풀다가 등기부에서 규약 폐지하고 나오면 뒤에 보존 나오느냐 이전 나오느냐 바로 그것만 확인하면 돼. 맞죠? 규약 폐지 나오면 보존 등기 나와야 돼. 무조건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됐다. 넘어가고. 그 다음 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나오고 하는 것들. 그 다음 뭐 상가, 구분 점포라는 개념도 혹시 배우셨어요? 구분 점포. 우리 밀려오래 같은 것들. 부산, 됐다. 밑으로 안 하는 됐다. 됐어요. 됐고, 넘어가서.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당연히 등기할 때 표제부에 등기하겠죠. 왜냐하면 표제부밖에 없으니까. 표제부 등기는 단주 대신. 기억나세요? 또 뒤에 가서 한다. 단주 대신. 그래서 단독 신청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자, 특징하고 나왔는데 우리 아파트 등기부는 한 동의 등기 기록을 전부 합하여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중 일부만 보존 등기, 일부 보존하고 나오면 표시, 동시, 대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표시, 동시, 그리고 대위라는 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일부 보존 나오면 표시, 동시, 그리고 대위. 그게 기억나야 된다. 그냥 외우게 하세요. 그게 제일 낫다. 자, 그리고 뭐 집합 건물 등기로 일동 건물 표제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거 보면서 일동 건물 표제부니까 일동 건물을 표시했는데 의외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까지 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건물 등기부를 보면 토지 등기부를 안 봐도 되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로서 소재지번, 지목면적, 원래 토지 등기부에 들어갈 걸 그대로 등기하고 있다. 그런데 전유 부분 표제부 들어가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해주고 토지 표시는 안 하고 대지권 표시를 해주고 있다. 여기 보면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나오는데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대지권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되고 여기만 있다. 대지권의 종류 비율은 전유 부분 표제부 봐야 되지 일동물 표제부는 없다. 막 이런 것들 막 옛날에 했어요. 자주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십몇 년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가지고 뭐 하면서 뭐 모의고사도 내고 뭐 이래요. 뭐 짜겠나, 그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홍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요때 열심히 설명해놓고 다른 사람 설명 안 하거든. 그거 내버린 거야 모의고사에.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나한테 수업 들에 점수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자기 홍보를 사기를 치는 거지. 제가 본원에 찍을 때는 이런 말 못해요. 지금 또 서로 막 싸우니까, 그죠? 싸우니까. 지금은 이제 하죠.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죠? 뭐 나올 수도 있다. 안 나오지는 않는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학생이 없는 거야.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꼬시는 거야. 오라고. 보면 참 그래요. 됐다. 그냥. 자, 대지 사용권하고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건물만 토지만 사고 팔 수 없고 건물 토지 묶어서 사고 팔아야 된다 그죠? 법률행위 자유의 제한을 가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면 전체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때 이 구분해서 처분할 수 없는데 대지권이 소유권이냐 지상전세 임차권이냐 따라서 서로 좀 달라요. 근데 이것까지 공부하면 복잡하니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거 나올 때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들을 때는 눈이 조금 도는데 듣고 나서 혼자 하면 눈이 더 빨리 돌아. 그래서 이거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 안 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사실은 재미는 있어. 가르치는 사람은 재밌다고. 민법 얘기가 막 가면서 하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잘 나오냐? 거의 안 나와. 하지 마. 그죠? 하지 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역권은 대지권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은. 자, 요거 정도만 하세요. 자, 여기 나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땅 사서 아파트 지으면 되겠죠. 대지권으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인 거예요. 근데 땅 살 돈이 없으면 건물 못 지을까요? 아니야. 지상권. 땅을 빌려서 건물 지으라고 마련되는 게 지상권이잖아. 맞죠? 또는 전세권. 전세권도 10년 동안 땅 빌려서 건물 지어 올릴 수 있잖아. 그리고 건물이 오래 가면 10년 지났을 때 다시 연장하면 되잖아. 맞죠? 전세권 앞에도 10년, 뒤에도 10년. 맞죠? 전부 10년씩 연장해 가면 돼. 그리고 임차권도 부동산 임차권은 옛날에는 20년에 기간 제한이 있으면 기간 제한도 없잖아. 땅 빌려가지고 건물 지으면 되잖아. 문제는 지역권 설정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대지권으로 지역권이 가능하냐. 안 됩니다. 지역권 안 돼요. 지역권은 왜 안 될까요?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잖아. 그죠? 지역권은 나만 쓰려고 빌립니까? 주인 아저씨도 쓰시고 나도 씁시다. 같이 씁시다 하는 겁니까? 같이 씁시다. 그래서 돈을 적게 주고 빌릴 수 있겠죠. 같이 씁시다 해놓고 주인 아저씨한테 2달 동안 크루즈 여행 갔다 오세요. 보내놓고서는 건물들이 지어버려요. 그럼 건물 지었으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땅 사용이 돼요?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지역권은 대지권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죠? 여기도 보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있지만 지역권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됐다. 여기는 마시고 가요. 됐다. 요 뒤에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보면 뜻 하는 게 나오죠? 뜻. 혹시라도 안 나오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뭐시기 저시기 뜻의 등기는 신청하지 않고 촉탁으로도 아니고 다 직권으로 등기가 돼요. 그래서 뜻 찍찍찍 하더라. 뜻 찍찍찍 뜻하고 나오면 직권이다. 직권. 뜻하고 나오면 직권이다. 등기법에서 뜻의 등기는 요 세 가지가 있고 뜻하고 나오면 전부 직권으로 등기해요. 뜻 찍찍찍 하더라. 그죠? 됐다. 얘도 혹시라도 나오면 죄수로 그렇게 한 뜻 맞추면 돼요. 됐다. 넘어가고. 자, 기울지문 복수입니다. 1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 해당 구간 등기의 순서. 자, 등기된 권리의 순서를 얘기할 때 갓순, 다접, 대접 기억납니까? 대지권 나오다가 등기의 순서 나오면 대접 무슨 번호? 접수번호. 갓순, 다접, 대접. 벌써 얼굴도 보니까 거의 다 까먹은 얼굴들이네. 그죠? 자, 2번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 보존 등기하면 표시, 동시, 대위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다면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나올 수는 있겠죠. 표시, 동시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됐다. 자, 그리고 각종 등기 절차라고 해서 이제 변경, 경정, 말소 회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종류도 많고 양도 조금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고 모두 합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 하고 넘어간다. 간단하게 확 하고. 자, 변경 등기. 옛날에는 이거 깊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안 나와도 2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4문제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넓고 깊게 공부하던 때가 한 15년, 6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갑자기 이 전산화로 등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확 줄입니다. 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라는 게 나오고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할 때 고치는 등기야. 고친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변경과 경정은 약간 다른데 변경은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일부 불일치. 그때 시적 고치기 위해서 합니다.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있을 때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말소는 뭐냐? 사유를 불문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전부 불일치하면 지워버린다. 그걸 말소 등기라고 해요. 자, 변경과 경정은 고친다. 말소는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런 거야. 자, 그럼 변경과 경정은 고치는데 등기부의 내용이 양에 있어서 일부 잘못됐을 때는 고칩니다. 일부 잘못된 거는 고쳐요. 그러나 등기부의 내용이 현실하고 전부 안 맞으면 그거는 고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기사를 불렀더니
전기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선 바꾸면 됩니다. 또는 뒤에 무슨 방열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하나 사려면 150만 원 줘야 돼. 근데 그거 고치는 데는 20만 원 달래. 그럼 고치지 뭐. 맞죠? 근데 오더니 전기도 같고 방열판도 같고 냉매도 맛이 같고 다 맛이 같습니다. 다 고치면 얼마입니까? 250만 원입니다. 새 거 사는데 150만 원인데 고치는데 250이래. 여러분 고친다 버리고 새로 산다. 버리고 새로 사지. 그렇잖아.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벤츠 1억 한 5천짜리 차가 있어요. 근데 문짝 스치면 문짝 스치 고친데 얼마? 1,500만 원. 맞죠? 그럼 문짝 4개만 해도 벌써 6천만 원이야. 그 문짝 4개만 있나? 앞에 보닛 있고, 그죠? 뒤에 트렁크 있고, 그 다음 앞에 또 엔진 있고, 갸브레타 있고, 온 거 있잖아. 그거 다 고치면 1억 5천 들어요? 3억 들어요? 3억 든다고. 원래 꼬라지가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일부가 잘못되면 고친다. 전부 문제 있다. 버리고 새로 산다. 그거야. 전부 잘못되면 무조건 지우는 거야. 그게 말소라고 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변경과 경정은 일부가 잘못됐는데 시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등기가 될 처음부터 원시죠. 일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고치는 것은 경정등기라고는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등기될 때는 모든 게 일치했어요. 등기된 후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일부가 불일치. 그것은 변경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종시 다정동에 삽니다. 근데 등기된 거 보니까 세종시 가정동이라고 다자가 가로 잘못되어 있네. 그럼 여러분은 가를 다로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하겠죠. 그때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이름은 무슨 등기? 경정등기라는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정동에 살다가 갑자기 다정도 무심해서 무심동으로 옮겨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주소가 바뀌었죠. 그럼 원래 다정동 살았고 다정동은 맞았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이사를 가서 무심동은 또 무슨 동이 있어요? 다정동 옆에 무슨 동이 있어요? 새롬동. 새롬 있어요? 새롬. 옛날에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 중에 새롬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새롬. 옛날에 새롬이 이제 팀으로 다니던 학원입니다. 한 20년 좀 전에 새롬에서 저한테 강의 좀 하자 연락이 왔습니다. 했더니 거기는 팀으로 다니는데 한 군데 다니니까 전국을 새롬을 돌아야 된대. 그래 나는 운전해서 우리 집에서 1시간 넘으면 내가 안 가는 사람이다. 뭘 전국을 다녀 내가 안 갔어요. 그랬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정동에 살다가 이사를 가서 등기된 다음 1년 후에 새롬동으로. 그러면 등기부의 주소는 1년 동안은 맞았죠? 1년 후에 안 맞게 됐죠? 그걸 고치는 것은 변경등기라는 이름을 고친다. 시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절차는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말소 잘못되면 전부 잘못되면 지운다 그랬죠? 근데 저당권을 지우는데 1번을 지워야 되는데 2번을 잘못 지워버렸네. 실수로. 그럼 잘못 지웠으니까 놔둬야 돼? 살려내야 돼? 살려내야지. 그게 말소된 걸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말소된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 말소된 것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적법 말소된 것을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적법하게 말소된 것은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멸실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을 때 그때 하는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등기부의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부동산 자체가 전부 멸실했을 때. 자, 건물 하나 있다. 그럼 등기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건물이 전소했다. 그럼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등기부도 없어야 되겠죠? 그때 하는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불러요. 그 멸실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기록은 폐쇄, 없어지게 됩니다. 맞겠죠? 맞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게 아니고 부동산이 일부만 멸실됐어요. 그러면 멸실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부 멸실됐다는 얘기는 아직 일부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부를 없애면 안 되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변경등기합니다. 옛날에는 100평이었는데 지금은 50평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 변경등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죠? 자, 그럼 변경등기에서 후발적 일부 불일치하고 나왔는데 이 변경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자,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변경.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가 등기되죠.
여기서 이루어지는 변경 등기는 단주 대신 이거 외우라 했습니다. 요거 잘 외워두면 어떨 때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도 답이 보여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두 문자입니다. 단주 대신 단독 신청합니다.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되지 않죠. 상대방이 없어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 그 다음 표제부는 권리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순위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 등기로만 합니다.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는 선 대장에 등록 후 등기부 등기야. 그죠? 그래서 먼저 등록된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등기법이 요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동산 표제부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안 맞으면 빨리 고쳐라 신청 의무를 부과해요. 1개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신청 의무 위반에도 벌칙은 없어요. 우리 지적법도 60일 이내 90일 이내 신청하라 벌칙은 없죠. 그래서 등기법과 지적법의 신청 의무는 모두 공갈포예요. 공갈포. 위반해도 벌칙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 공갈포입니다.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어떻게 죽이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그죠? 아무 이상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저주, 니 죽을 때까지 내가 쳐다보고 있을 거다. 따로 댕기고, 그것도 겁나지. 자, 단주 대신. 표제부 등기, 멸실, 부동산 표시 등기 나오면 단주 대신. 그리고 멸실 등기도 단주 대신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또는 표제부 하고 나오든지 또는 멸실 하고 나오면 반드시 기억나야 돼. 뭐가? 단주 대신. 그러면 그 문제는 거의 99% 답을 찾은 거야. 그만큼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까 특약, 약정 넘어 임근부 기억나면 거의 맞춘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단주 대신 거의 맞춥니다. 거의 맞춥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도 요거 외우고 있으면 답이 보여요. 네, 보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권리의 변경 등기로 나갑니다. 자, 권리가 바뀌었어요. 내용이 바뀌면 당연히 권리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실행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우리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등기 실행. 부기 등기로 하느냐, 주 등기로 하느냐. 자, 부기 등기는 1-1, 2-1이라고 해서 앞선 등기의 순위를 유지하는 거죠. 주 등기는 3번, 4번, 5번에서 순위가 늦어지는 등기예요. 그죠? 자, 이런 등기인데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벌써 1시가 됐어? 2시, 3시, 2시간 남았네. 4시까지 하지 뭐. 그죠? 자, 여기 1번 저당권 A 1억 하고 등기됐어요. 2번 저당권 B 1억 하고 등기됐습니다.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 A가 먼저 1억, 남은 돈 있으면 B가 그 다음 1억. 순서대로 받는 거죠? 돈 없으면 B는 한 번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B가 1억을 더 빌려주고 2억으로 금액을 정액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것은 등기부에 기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에서 2억 되는 걸 1 해놓은 걸 여기 2 이래서 하면 돼요? 안 되죠? 등기부에 한 번 기재된 것은 절대로 그 글자 자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수억, 수십억짜리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앞에 이런 내용이었고 뒤에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글자 자체를 수정해서 고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절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2번 저당권 변경.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변경 맞죠? 2억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등기할 때 원래 2번 순위를 유지하려면 2-1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근데 순서가 늦어지면 3번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맞죠? 자, 요것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자, 부기 등기로 하느냐, 주 등기로 하느냐는 여기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인 없느냐, 있느냐.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 성락이 있느냐, 없느냐. 맞죠? 요거 가지고 이제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부터.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자라고 길게도 부르는데, 자, 등기부상 어떤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등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되어 있는 자들 중에서 등기기록상
손해볼 우려 있는 제3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른다. 자, 원래 이해라는 말은 이익과 손해를 줄여서 이해라고 하죠. 그런데 이익 보는 자는 이해관계인에서 빠져요.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자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른다.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 자, 우리가 어떤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를 해요. 근데 우리 등기 때문에 전부 이익을 봐.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냥 등기하면 돼. 근데 우리가 뭔가 등기를 하니까 등기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네. 그럼 저 사람 무시하고 우리가 등기하면 저 사람 가만히 있다 밤에 불 꺼진 전봇대 뒤에서 도끼 들고 나온다. 도끼 들고 나오지. 부동산은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니야. 맞죠? 그로 인한 손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손해볼 수 있는 자를 무시하고 등기했다가는 분명히 사고가 난다. 그럼 그 사람 무시하고 등기하라. 그 사람하고 조화를 이뤄라.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자, 그럼 부기 등기로 하느냐, 주 등기로 하느냐. 여기 나와져 있는데, 자, 이거 봅니다. 지금 B가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등기부상 B가 돈을 더 받는다고 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는 B가 1억 받다가 2억 받아도 이해관계인이에요, 안 해요? 아니죠. A는 B보다 먼저 돈 받잖아. 그럼 자기도 먼저 받고 나갔잖아. 그럼 B가 얼마 받든 A와 상관없죠?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럼 B 말고 A 말고 이해관계인 될 사람 없죠? 그때는 부기등기라는 거야. 자기 순위 유지하라는 거야. 이해관계는 없어. 무슨 말이 되죠? 그런데 보니까 3번 저당권 C 1억 하는 사람이 있네. 그럼 이 사람은 앞 사람이 1억이 아니고 2억을 받아가면 자기 돈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 손해볼 우려 있죠?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됩니까? 그럼 이해관계인 무시하고 등기하면 C 가만히 있다? 분명히 C 하면서 쫓아온다. 좀 쫓아오겠지. 그냥 쫓아온다. 뒤에 카탁을 감추고 온다. 카탁을 감추고 온다. 맞죠? 이런 사람 무시하고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어울리는데, 자, 이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일단 이해관계인에게 가서 의사타진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원래 네가 알기로는 1억을 먼저 받도록 돼 있었잖아. 근데 내가 1억을 더 빌려주고 고치면서 2억으로 고치는 등기하는데 내가 먼저 받아가도 되겠니? 하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더니 C가 지금 영어 공부하느라고 CNN을 보고 있는데 미국의 슈퍼 로또 밀리언 복권 당첨 추첨하는데 1등이 5조 5천억이야. 미국의 복권은 큰 거 나오면 그렇게 나오죠? 5조 5천억 보는데 1억을 더 받아간다. 그럼 5조 5천억에 1억이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5만 5천 원 들고 있는데 1원 먼저 가져가도 되겠니? 이러고 있다.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1원짜리 5만 5천 개 있는데 그중에 1원짜리 한 개 가져가도 되겠니? 묻는다. 그럼 뭘 한다? 갖고 가라. 이랬잖아. 그게 5조 5천억에서 1억의 가치야. 맞죠? 그래서 먼저 가져가. 승낙을 해주더라. 그럼 승낙을 해주면 이해관계인이 없다. 부기등기. 맞죠?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했다. 부기등기라는 거야. 먼저 받아가라 했으니까. 근데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없이 일어나더니 싱크대에서 물을 팔팔 끓이고 있어. 자, 커피물 끓이고 있다. 뜨거운 물 갖다 부으려고 끓인다. 뜨거운 물 갖다 부으려고. 맞죠? 도대체 1억을 먼저 받아가도 되겠니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나를 정상인 취급한다, 바보 취급한다. 바보 취급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한테 물 갖다 뿌려야지. 그 끓는 물. 맞죠? 승낙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이때는 이 사람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후순위로 받아가야 돼요? 후순위. 그래서 그때는 주등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원래 내 순위를 유지한다는 얘기야. 주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후순위로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해서는 손해볼 자가 없거나 손해볼 자가 있어도 승낙을 해줬거나. 맞죠? 주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손해볼 자가 승낙을 안 해줬을 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이해관계인 있다 없다 승낙이 있다 없다 나와가지고 부호가 똑같으면 부기등기다. X만 나왔거나 동그라미만 나오면 부기등기고 동그라미와 X가 같이 있으면 주등기다. 이리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 어떻게 외우든 잘 외워지는 쪽으로 하면 돼요. 됐죠?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그래서 요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나 그의 승낙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주등기로 해야 되는 등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냅니다. 나중에 보면 돼요. 문제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의 권리를 가지려면 등기되어야 되죠. 그러면 내 이름이 등기되었다. 그럼 내 이름이 등기되어 있는 사람을 등기 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 내 명의가 올라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의가 올라갔을 때 세 가지 정보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는 세 가지: 이름, 주소, 주민번호 세 가지를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권리자는 이 세 가지가 등기됩니다.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권리자는 모두 세 가지가 등기가 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이사가서 주소가 바뀌거나 내가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권리 순위가 떨어져야 돼요. 이사 가거나 이름 바꾼 거는 권리와 관계가 없어야 돼요. 순위와 관계 없어야 되죠. 언제나 부기등기로 고칩니다. 언제나 부기등기로. 그 다음에 내가 이름 바꿨어요. 그러면 공동신청합니까? 나 혼자 단독신청합니까? 단독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신청이 원칙이야. 단독신청. 내가 이사 가서 주소 바뀌었어. 공동신청. 누가 공동신청할 거야? 옛날 그 주소 살던 내하고 신주소 사는 내하고 둘이 손잡고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단독신청. 이 단독신청은 여기서 외우는 게 아니고 단독신청하면 빨리 가만히 있자. 판수보상 표시 나오면 단독이라고 하든 그러구나. 조금 전에 우리 표제부 등기, 등기부 표제부의 등기도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있잖아요. 그것도 단주 대신 단독신청이었죠. 그것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판수보상 표신혼가에서 표시라는 이름 붙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명인 표시. 그걸 지금 우리가 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걸 복습하면서 되새김질을 해야지 옛날에 했던 거 까먹고 여기 와서 이것도 단도이고 저것도 단도이고 이리 되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무중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걸 복습하고 반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단절시키면 안 돼요. 다만 직권으로 하는 예외가 있긴 있는데 행정구역 명칭병 이런 거는 나중에 나오면 문제 풀고 이전 등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죠? 됐다. 넘어가고. 자, 익힘장. 2번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했는데, 자, 단독신청, 공동신청. 부동산 표시 단주 대신 하면 단독신청이죠. 그 다음에 주 대신이니까 주등기로 하죠. 끝난 거야. 4번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액하는 전세권 변경. 자, 권리에 관해서 권리가 만들어진다.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말소해봐. 앞에 권리 나오면 원칙 공동신청입니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 가장 많은 게 계약이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나 혼자요, 상대방과 합의해요.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계약이거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칙 나와 상대방이 공동신청하는 거야. 그러나 권리 나왔지만 판수보상 표신혼가가 같이 있다면 단독. 판결받았다. 단독이지. 권리 이전은 공동이야. 그런데 상속받아서 권리 이전한다. 수용해서 이전한다. 판수보상 나오면 단독이야. 되죠? 그런 말이 없으면 99% 공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권리 변경 나왔는데 판수보상 표신혼가가 없죠? 그럼 원래 공동신청하는 거야. 자, 됐고. 그런데 이 등기를 하는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네. 근데 성낙이 없네. 그럼 무슨 등기? 성낙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보다 앞서 받아야 돼요? 뒤에 받아야 돼요? 뒤에 받아야지. 무슨 등기? 주등기로 해야 돼. 그래서 주등기로 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로 하지 못한다? 부기등기로 하지 못한다. 그죠? 부기등기. 문제 더럽게 냈네. 이거 내가 냈어요.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이다. 그죠? 이렇게 나왔다는 그래요. 자, 5번. 자,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합니다. 등기 명인 표시하고 나왔어요. 그럼 표신혼가는 우리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하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다고 권리 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합니다. 6번. 자, 우리 멸실 등기 나오는데 이 건물의 멸실 등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존재하던 건물이 멸실합니다. 그럼 아까 멸실 등기하면 단주 대신 1월 내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부존재 건물. 자,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이 있다고 등기부만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는 건물이 없으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등기부를 없애는 등기가 무슨 등기냐? 멸실 등기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등기부, 부동산이 없어지면 멸실 등기에서 등기부를 없앤다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이 없는데 등기부만 있네. 그럼 실제로 멸실한 건 없지만 등기부를 없애는 등기가 멸실 등기야. 그래서 멸실한 게 없지만 멸실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요. 자, 존재하던 게 멸실하면 1개월 시간을 줘요. 그러나 없는 건물을 멸실 등기할 때는 지체 없이 하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빼버리를 하다가 넣었어요. 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 명인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갔더니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집이 없어. 자빠진 거야. 그럼 여러분도 같이 자빠져가지고. 맞죠? 한 달 동안 눈물 콧물 뽑아야 돼. 1개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갔더니 집이 있어. 잘 쉬고 있어. 근데 시골에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건물도 없는 땅인데 갑자기 그 시골에 관공서로부터 통지가 온 거야. 멸실등기 하러 오래. 왜? 보니까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있다고 등기부가 잘못 만들어져 있대. 그러면 여러분 주저앉아서 한 달 동안 울어야 돼? 원래 없는 건물인데. 맞죠? 그럼 지체 없이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등기법이 지적법에 비하면 좀 인정사정이 없죠. 우리 지적법에서 땅이 멸실하면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는 1개월 30일 줬습니까? 90일 줬습니까? 90일 주잖아. 등기법은 건물이 자빠지면 90일 줘요? 한 달 줘요? 한 달밖에 안 주잖아. 얼마나 인정머리 없냐. 그죠? 그래도 한 90일은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저거 집 자빠지게 해놓고 니 보고 신청해봐라. 그럼 1개월 내에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지. 그죠? 등기법은 인정사정 없어요. 자, 그리고 경정득이 10분 쉬었다 하시죠.